여기 제시문을 최대한 간추려서 기억, 니은, 디귿을 다 쓴다고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기억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의 집합을 A라고 한다. 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로그 값이 정의된다. 로그 값이 정의되려면은 뭐예요? 미수 조건하고 진수 조건하고 그 조건을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진수 조건을 보면은 여기다 바로 써봅시다. 진수 조건 1이 아닌 양수니까 그대로 2분의 1, 2분의 k 마이너스 5가 양수이면서 동시에 2분의 k 마이너스 5가 1이 아니면 되겠습니다. 그럼 암산해 보면 어떤가요? 이게 양수가 되려면은 10보다 커야 되죠. 그죠? 10보다 크고 10보다 크고 그 다음에 1이 아니려면은 11이 아니면 됩니다. 10보다 큰 실수 중에서 11만 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진수 조건을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써볼까요? 10보다 크면서 11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구간으로 한번 써보겠는데 10과 11 사이에 있든지 11 제외해야 되니까 아니면 11보다 크든지 그 합집합으로서 이게 이제 진수 조건입니다. 말로 하자면은 10보다 큰 실수 중에서 10이 아니면 된다. 간단하죠? 별거 없어. 그 다음 말을 잘못 미안합니다. 미수 조건, 수 조건. 그 다음에 진수 조건. 진수 조건이 되려면은 요게 양수여야 되는데 이 진수가 양수여야 되는데 어떤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양수여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 x에 대한 무슨 식이죠? x에 대한 2차식이죠. x에 대한 2차식.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은 2차 이하가 되겠습니다. k가 11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항상 양수일 거. 여기서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양수일 조건. 이거 좀 쓰고 갈까요? 그럼 다 여기 이제 1학년 때 기본 실력이 될 텐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양수일 조건. 이렇게 되려면은 어떤가요?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죠. 2차식일 때하고 2차식이 아닐 때하고. 그래서 첫 번째 2차식일 때는 2차식이 아닐 때는 그러니까 a가 0일 때하고 0이 아닐 때를 구분해야 되는데 a가 0이면은 b도 당연히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a가 0인데 1차식이면은 양의 함수가 음의 함수가 반드시 나와야 되니까 a가 0일 때는 b도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c가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a, b가 모두 다 0이면서 c가 양수면은 어떠한 실수 x에 대해서도 이게 당연히 양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 a가 0이 아닐 때는 이제 이게 2차식 되는 거예요. x에 대한 2차식. 어떻게 돼야 되나요? a가 0이 아닐 때는 a가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프로 그리면 x축 위에서 떠서 안 만나야 된다는 얘기니까 a가 양수가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거죠. a, b가 모두 0이면서 둘 다 0이면서 c가 양수이든지 아니면 a가 양수이면서 판별식이 음수이든지 여기서는 이제 5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 1학년 때 했던 것이고 요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모든 실수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대로 놓고 해도 되고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끔 음수를 붙여놓고 마이너스 일단 곱해가지고 여기 최고차계수가 마이너스 기호되게끔 k 마이너스 11 x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1 x 마이너스 1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음수가 돼야 돼요.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음수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나요? 첫째, k가 11일 때 k가 11일 때 이 얘기가 되나요? 안 되나요? k가 11이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자동으로 0이 되죠. 같이. 그리고 마이너스가 0보다 작다. 됩니다. 그러니까 k가 11이라는 것 이게 우리 해집합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k가 11이 아닐 때 k가 11이 아닐 때는 이게 이제 2차식이 되는 거니까 요 2차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그래프로 해보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려면 어때? 2창의 개수가 음수이면서 즉 k가 11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한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플러스 8 k 마이너스 11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음수가 돼야 됩니다. x축과 안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 k가 11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이게 성립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이거 엔드하고 교집합인지 합집합인지 맥락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기 이제 인수분해가 간단히 되는데 K-10이라고 K-11 플러스 8이니까 K-3이 되겠죠. 이게 음수란 얘기니까 K가 3과 11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K가 11보다 작다는 조건과 K가 3과 11 사이에 있다는 조건과 이 두 개의 교집합을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교집합이 되겠죠. 3과 11 사이. 근데 K가 11이라는 것과 3과 11 사이 있다는 것은 뭔가요? 이 둘의 합집합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합집합을 구하게 되는 것이니까 3보다 크고 1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이 진수 조건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진수가 양수가 될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해보면 뭐가 되는 건가요? 미수 조건에서 10과 11 사이에 있든지 11보다 크든지 이게 미수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진수 조건이 3보다 크고 11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미수 조건도 충족시키고 또 진수 조건도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10보다 크고 10보다 크고 11보다 작다. 맞나요? 네, 여러분 잘 보고 있나 보려고 잠깐 보고 왔는데 여기가 11이 아니고 12죠. 여기 2K가 6이 아니어야 되니까 12를 빼야 되죠. 12를 빼야 되니까 여기서 11은 포함되겠죠.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요게 바로 우리 문제에서 얘기한 기억에서 얘기하고 있는 집합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소문항이 하나뿐인데 마지막에 사실은 기억에 대해서 풀어서 A 구하고 니은에 대해서 해가지고 B 구하고 디귿에 대해 가지고 C 구하고 그래야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해가지고 집합 A를 구했습니다. 10보다 크고 11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여기까지 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점을 정리해 보자면은 기억에서 필요한 건 뭔가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 미수 조건, 진수 조건, 여기는 빈틈이 없어야 되겠고, 특히 진수 조건을 구하는 관계에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형태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양수가 될 조건을 구한다, 음수가 될 조건을 구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1학년 때 했던 대로 이 두 가지 경우, 특히 여러분 이런 데서 이제 실수를 하기 쉬운 것이 어 여기 판별식 조건만을 고려하고 판별식 조건에다가 최고창의 2차식을 전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가 있는데 2차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2차의 개수가 0이면은 여러분 2차식, 2차 방정식이든 2차 부등식이든 2차식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2차항의 개수는 0이 아닌 겁니다. 2차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빠뜨리면 안 되겠다. 답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기억하고 이제 A는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 니은하고 B를 가보는데, 그러니까 A를 구하면은 A를 구하고 나서야 B를 구할 수 있으니까 A 못 구하면 B 못 구하는 거죠. A 올바르게 구했다 치고, 자 그러면 이제 집합 B가 뭐냐? M과 N의 순서쌍들의 집합인데, 이제 그 수로 하자면은 M과 N의 순서쌍의 집합이고, 이것을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얘기한다면 좌표 평면상의 어떤 점들의 집합이겠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집합 A를 구했잖아요. 뭐였죠? 10보다 크고 1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실수 집합인데 3분의 m제곱 플러스 n이 이 범위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특별히 더 추가된 것이 n이 1보다 크다는 조건이 붙어 있고, 그 다음 m과 n이 정수다. 여러분 여기 빨간색으로 비춰주세요. m과 n이 정수다. 실수가 아니라 실수 범위에서 해를 찾는 게 아니라 정수 범위에서 해를 찾는다. 정수 범위에서 해를 찾는데, 자 그러면은 이를 이쪽에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지금 이제 집합 B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해결되냐면 3분의 m제곱 플러스 n, 이것이 일단 10보다 크고 11보다 작거나 같아요. 우리가 찾는다는 것은 뭐 문제 자체는 복잡하지 않아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뭐 정수 mn의 순서상, 정수 실수가 아니라 정수 mn의 순서상, 이걸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제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어쨌든 부등식의 솔루션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정수해를 찾는, 뭐 방정식이 됐건 부등식이 됐건 정수해를 구하고자 할 때는 이것을 여러분 실수에 대한 방정식이나 부등식 문제를 풀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고, 이게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미지수가 일단 두 개니까 하나씩 하나씩 결정을 해가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n이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1보다 큰 정수면은 당연히 자연수겠고 2부터 가능하다는 얘기. 2부터 가능. 2부터 가능하니까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미지수가 두 개니까 n이 2일 때 가능한 정수 m을 찾고 그 다음엔 n이 3일 때 또 가능한 정수 m을 찾고 4일 때 찾고 5일 때 찾고 6일 때 찾고 7일 때 찾고 뭐 언제까지 찾을 거야?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찾고 그런 방식으로 가도 되고 거꾸로 뭐의 값부터 m의 값부터 정해서 갈 수도 있겠어. m은 정수라 그랬으니까 m 제곱은 어떻게 되죠? m 제곱이 0일 때 다시 말해서 m이 0일 때죠. m 제곱이 1일 때 가능한 1보다 큰 자연수 n이 어떻게 돼요? m 제곱이 4일 때 m 제곱이 9일 때 m 제곱이 16일 때 가능한 그 1보다 큰 자연수 n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를 정해놓고 나머지 정수 하나 찾고 하나를 찾고 나머지 정수 하나 찾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m 값부터 설정하면서 n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n을 찾을 것이냐 거꾸로 n이 2일 때 n 값 찾고 n이 3일 때 n 값 찾고 n을 정해놓고 m을 찾을 것이냐 그것은 원칙적으로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뭘 하든 상관이 없는데 가능하면은 경우의 수가 더 적은 것을 하는 게 더 빨리 끝내겠죠. 뭐부터 할까요? 제곱돼 있는 거 먼저 하는 게 기본적으로 편리하죠. 물론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 자체에서는 시간차는 그리 안 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제곱이 돼 있는 것을 먼저 하는 게 더 편하겠다 그 얘기. 그래서 제곱이 돼 있는 것을 이제 먼저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먼저 m이 0일 때, 즉 m 제곱이 0일 때입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볼까? 간단하게 한술 덜하기 위해서 m이 0일 때, 어떻게 되냐면은 n이 10보다 크고 11보다 작거나 같죠. 그렇죠? 그리고 m이 1일 때는 3분의 1을 빼야 되니까 좀 살짝 피곤해지죠. 3을 곱해놓고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3을 곱하면은 30보다 크고 그 다음에 m제곱 플러스 3n이 3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해도 되고 그냥 계산이 잘 되면 안 바꿔도 해도 되고 그런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자, 하여튼 이렇게 했을 때 m이 0이면 3n의 범위가 30보다 크고 3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가능한 1보다 큰 정수 n, 즉 2 이상의 자연수 n을 해당되는 걸 찾아보면은 뭐가 있어요? 3으로 나누니까 11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m이 0이고 n이 11이면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 다음 m이 1일 때 m 제곱도 1이 되니까 m 제곱도 1이면 3n이 어떻게 됐어요? 1을 빼면은 29보다 크고 3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있겠죠. 그러면 이 범위에 들어가는 3의 배수를 찾으면 30밖에 없으니까 그때 가능한 n은 10이 되겠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 실수하기 좋겠네요. m의 정체는 뭐예요? 지금 m의 정체는 정수입니다. 정수. m은 정수니까 m이 1일 때 가능한 n이 10이었다면 또 뭐도 있겠어? m이 마이너스 1일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m이 플러스 1일 때나 마이너스 1일 때 n이 10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돼요. 할만하죠? 이게 이제 정수의 부정식 부등식에서 정수를 찾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만약에 방정식이었다면은 미지수 두 개의 식이 하나면은 이 방정식은 뭐라고? 부정 방정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 부등식구나. 물론 그런 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부정 부등식이란 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부정 방정식을 푸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부정 부등식을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값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미지수의 값을 찾아갑니다. 할 수 있겠죠? 그겁니다. 자, 그럼 계속 가봅시다. 다음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m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m제곱이 4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4를 빼보면은 26보다 크고 그 다음에 29보다 작고 나갔다. 요 범위에 있는 3의 배수가 27밖에 없으니까 n값은 9가 되겠죠. 되죠? 수수 갑니다. m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일 때 m제곱이 9가 되니까 30, 33에서 이제 9를 각각 빼보면은 21보다 크고 24보다 작고 나갔다. 이 구간에 있는 3의 배수는 24가 되는 거니까 n값이 8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 이제 끝이 보여요. 플러스 마이너스 4로 가면 16을 빼니까 16 빼면은 14보다 크고 17보다 작고 나갔다. 이 구간에 있는 3의 배수는 15밖에 없으니까 n이 5가 되겠죠. 3, 5, 15. 되죠? 그 다음 m이 플러스 마이너스 5일 때 m 제곱이 25가 되는 거니까 또 25를 각각 빼보면은 5보다 크고 8보다 작고 나갔다.
이 범위에 있는 3의 배수는 6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누면 n값이 2가 됩니다. 그 다음 m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6할 차례인데 그러면 m제곱이 36이 돼버리니까 36을 떼버리면 음수가 나와서 이 구간에 있는 자연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끝난 거. 끝.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답안지 쓸 필요 없어요. m 제곱이 36이면은 만족하는 자연수 n은 없다 이런 거 쓸 필요도 없어. 그래서 딱 답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내가 여러분 보기 편하게 표로 만든 것이지 답안지에 이렇게 표를 그려야 되냐 그거 아니고요. 알아맞게 써주면 돼. 말로 해도 돼. m이 이럴 때 n이 이럴 때. 자, 그래서 집합 B의 원소는 몇 개가 되죠? 순서상이겠습니까? 여기 0부터 5까지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12개가 아니라 0은 하나니까 11개가 되겠죠. 11개. 되겠죠? 자, 그래서 집합 B를 우리가 한번 나열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집합 A는 말로 돼 있으니까 놔두고 집합 B를 원소 나열법을 한번 써보면은 M이 0일 때 N이 11이 나왔고 그 다음에 M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N이 10이 나왔으니까 여기 1,10하고 마이너스 1,10하고 그 다음에 2,9하고 마이너스 2,9하고 그 다음에 3,8하고 마이너스 3,8하고 그 다음에 4,5하고 마이너스 4,5하고 그 다음에 5,2하고 마이너스 5,2하고 마이너스 5,2하고 이렇게 11개가 나왔다. 집합 B 원소가 11개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물론 여러분 이게 지금 답안지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답안지 안 써도 상관없어요. 집합 B가 나왔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C를 구하는 건데 자, 일단 C는 뭐냐면 그럼 조건제시법에서 항상 이렇죠. 이 집합이 뭘 원소로 갖는가? 역시 MN의 순서상 MN의 순서를 원소로 갖는데 이 조건은 뭐예요? 집합 B의 원소들 중에서 이제 고른다 그 말이죠. 집합 B의 원소들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러면은 x의 n제곱 이퀄 m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뭐 m의 n제곱근이 존재하는 경우 m의 n제곱근이 존재하는 것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단 기본적으로 11개가 대상이 되는데 m의 n제곱근 즉 0의 11제곱근이 존재하느냐 1의 10제곱근이 존재하느냐 2의 9제곱근이 존재하느냐 3의 8제곱근이 존재하느냐 그런 얘기. 이 11개 중에서 m의 n제곱근의 그 m의 n제곱근이 존재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느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m의 n제곱근이 존재하는지 찾아보려면 n이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때 달라질 것이고 그렇죠? n이 홀수면 어때요? n이 홀수면은 m이 뭐든지 다 되는 겁니다. 근데 n이 짝수면은 m이 음수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골라줘 보면은 여기서 고르자면은 자 n이 홀수면 즉 여기 n이 5일 때하고 n이 9일 때하고 n이 11일 때하고 이게 홀수 n이 홀수 왜? n 제곱근이니까 n이 홀수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m이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펴지는 거고 그 다음 근데 이제 n이 짝수일 때는 어때요? n이 짝수일 때는 m이 음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되는데 얘는 그러니까 1의 10제곱근은 존재하지만 마이너스 1의 10제곱근은 존재하지 않고 실수로서 그 다음 3의 8제곱근은 존재하지만 마이너스 3의 8제곱근은 존재하지 않고 역시 실수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m의 n제곱근의 정의라는 것이 뭐냐면은 n제곱 해가지고 거듭제곱 n번 거듭제곱 해가지고 m이 되는 실수거든 실수. 그래서 m의 n제곱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홀수는 곤란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수를 골라주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도 있네. 얘는 되지만은 얘는 안 된다. 그래서 11개 중에 3개가 빠지니까 답이 8개가 됩니다. 되겠어요? 자, 그래서 C까지 구했고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니까 8개 하고 이렇게 이제 답안지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4대 의뢰 갈만하지 않나?
자, 여러분 여기 잠깐 여기서 좀 그 m의 n제곱근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가겠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특히 여러분 이게 이제 기분 나쁠 수가 있겠네요. n이 홀수일 때는 m이 뭐든지 다 안 된다.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다 된다. 그거는 받아들이겠는데 0도 되네요. 이게 좀 아리까리. 그래? 0도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0의 세제곱근이 0이다. 그게 말이 되는 것이. 헷갈리죠? 그 점과 관련해서 좀 정리 가겠는데 먼저 이거부터 2의 세제곱이 8이죠. 당연히 2의 세제곱이 8이다.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8의 세제곱근 이렇게 쓰죠. 8의 세제곱근은 2가 되겠고 이것을 말로 표현해보면은 2는 8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2는 8의 세제곱근. 지금 똑같 동호 반복이에요. 동호 반복. 그래서 동호 반복이라서 이거 다 맞는 표현인데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그 지수를 중학교 때는 자연수 범위에서만 사용하다가 고등학교 와가지고 지수를 정수로 유리수를 실수로 확장하잖아요. 그래서 확장을 통해서 2 이퀄 8의 3분의 1승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되겠죠? 이게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인데 이것과 좀 대비해서 뭘 대비해 보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죠. 애니 프라블럼? 노 프라블럼? 맞는 얘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표시하냐면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노 프라블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혹은 부호하고 서술로 바뀌어가지고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이다. 다 맞는 얘기. 근데 마이너스 2 이퀄 마이너스 8의 3분의 1승 이거 틀린 얘기. 이거 잘못된 표현. 왜냐면은 지수를 유리수 범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시양수예요. 반드시 미시. 그러니까 표시하자면은 요거 맞는 얘기, 요거 맞는 얘기, 요거 맞는 얘기, 요거 맞는 얘기인데 그리고 여기서 여기 맞는 얘기, 요거 맞는 얘기 여기까지 다 맞는 얘기. 근데 이거 잘못돼. 마이너스 8의 3분의 1승이라는 표현은 부족합니다. 이유는 뭐냐? 미시양수 다시 유리수 범위에서 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시 반드시 양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잘못된 것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0으로 가보겠는데 0의 세제곱은 0이다. 자, 이거 우리 질러봅시다. 이거 맞다 틀리다. 0의 세제곱 0이다. 거듭제곱 한 거 아니에요. 거듭제곱. 거듭제곱 한 거니까 말 그대로 0 곱하기 0 곱하기 0은 0이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0 나누기 0이 0이다. 그러면 틀린 얘기. 0 곱하기 0이 0이다. 맞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0 곱하기 0이 0이니까 0 곱하기 0 곱하기 0도 0이지. 맞는 얘기라고요. 맞는 얘기고. 그 다음 이게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0은 0의 세제곱근이다. 혹은 이렇게 기호로 그 세제곱근을 기호로 이렇게 표시하든지 아니면은 0은 0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다 맞는 얘기. 이것도 맞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라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맞는 얘기. 왜냐면은 0이 왜 0의 세제곱근이지? 왜? 0을 세제곱해서 0이 되기 때문입니다. m의 n제곱근이 뭐였어? n제곱에서 m이 되는 실수잖아. 그죠? 실수도 맞고 세제곱해서 0이 되는 것도 맞고 다 맞단 말이죠. 그래서 0은 0의 세제곱근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0은 0의 3분의 1승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돼. 왜? 지수를 유리수 범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시 양수해야 되기 때문에. 미시 0이거나 음수면은 지수를 그 정수가 아닌 유리수 범위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하나 더 해보겠는데 어 i의 제곱 그 이제 허수 단위 i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 나오죠. 사실 i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i를 우리 이제 약속으로 뭘 쓰기도 하나요? 루트 마이너스 1로 쓰기도 합니다. 그죠? 루트 마이너스 1로 쓰기도 하는데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i는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다. 이러면 틀린 얘기. 이건 틀린 얘기예요. 요거는 맞는 얘기고 요것도 맞는 얘기인데 요거 틀린 얘기. i는 마이너스 1. 왜? m의 n제곱근이라고 할 때 그것은 n제곱해서 m이 되는 실수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수만을.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가 나와야 되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를 얘기해야 돼요. 근데 얘는 실수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대비해서 여러분 그 헷갈릴만한 포인트, 헷갈리는 포인트만 내가 다시 확인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0을 세제곱한 것도 0이고 0의 세제곱근도 0이다. 이거 다 맞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맞는다는 것을 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다음 여기서 이게 이제 왜 틀린 얘기냐? 이유는 뭐예요? 지수를 유리수 범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시양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를 그럼 당연히 지수를 실수 범위에서 사용하려면은 미시양수해야 됩니다. 왜? 유리수는 실수이기 때문에. 지수를 유리수 범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시양수해야 되고 실수 범위에 사용하더라도 미시양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봤잖아요. 그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y 이퀄 a의 x선 그래프에서 어떻게 되나요? x축 y축 있을 때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되고 응?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되고 a가 1일 때는 수평선이 되고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게 나와요. 됐습니까? 그죠? 뭐만 다르고 있어? 미시양수인 것만 다르고 있어. 미시양수. 또 이제 이 점에서 비교를 해보자면은 y 이퀄 3승분 루트 x 그래프하고 y 이퀄 3승분 루트 x 그래프하고 y 이퀄 x의 3분의 1승 그래프하고 이게 정확히 말하면 같은 그래프가 아니란 말이에요. 3승분 루트 x 그래프는 여러분 예상하듯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여기 원점에서 점점이 생기네. 왜? x가 0일 때도 0으로 나오고 음수일 때도 음수의 세제곱근은 음수로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x의 3분의 1승 이렇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지수를 유리수 범위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밑이 양수일 때만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은 제외하고 여기 일사분면에만 그래프. 이게 다 여기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지수를 유리수 범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밑이 양수해야 된다. 그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왜 이게 틀린 말이냐? 왜 그런 거예요? m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할 때는 실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이 카드 의대 문제 여기 실전 1번 요 문제에서 우리가 답까지 나가는데 헷갈리는 것은 그냥 이것일 뿐이죠. 0의 세제곱근을 0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맞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왜? 세제곱해서 0이 되는 실수니까. 0은 실수니까.